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간부 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한모 씨와 조직국장 장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개혁부장 김모 씨와 대외협력차장 이모 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새벽 한때 비가 온 뒤 그치겠지만 충청 지역은 낮까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자, 1부는 서울, 대구, 포항, 안동, 청주, 전주, 제주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2부는 전국 방송입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5시 5분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함께하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1부 못 들으신 분들은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1부에 이어서 미세 뉴스봇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 앞서서 이제 6시 뉴스, 첫 뉴스가 무엇인지 일부 시간에 마무리 부분에서 여쭤봤는데, 오창석 평론가는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없다, 이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왜 이러죠? 아니, 실로폰을 그렇게 못 치는 분은 처음 봅니다. 그래. 네,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눈이 안 좋아지신 게 아닌가. 네. 자, 몰아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의 공방 관련한 소식을 다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6시 첫 뉴스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 딸 의혹과 관련해서 뭐 고발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네. 예, 두 분이 다 틀렸습니다. 아유, 시원합니다.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아니, 오늘 그 3국 외무장관 회담도 했는데, 네. 앞으로 예측을 할 때는 네. 김용민 MC까지 포함해서 3자 예측을 하는 것으로. 3자 예측으로. 네. 알겠습니다. 공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다 맞히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맞춰 보세요. 네? 아니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딜을 해야죠. 돌아오는 것과 만약 틀렸을 때 또 똑같은 딜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비난만 감수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10,000원씩 내는 걸로.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자, 2509번 쓰시는 분,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의 시간이 늘어난 것은 김용민 라이브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밝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밝아졌다가 아니라 밟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김용민 라이브의 롱런을 기대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죠. 네. 앞에 인터뷰가 또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337번 쓰시는 분 문자도 하나 더 소개하고
다음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현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적인 면과 정책 수행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한지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청문회 하기도 전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요구한다면 인사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의혹을 바탕으로 야당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수사를 한 뒤에 정식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을 검증하려고 마련한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0410번 쓰시는 분, 0140번 쓰시는 분, 청문회가 악의적인 인격 모독에 면죄부를 주고자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후보자가 적정한 검증을 받듯이 검증을 하는 사람들도 적정한 법적 기준과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고 발언해야 합니다. 동네 포장마차에서도 지금 청문회 전국보다 정제된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7258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청주에서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청주는 비가 오려나 먹구름이 잔뜩 찌푸렸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누가 전해 주십니까? 네,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외부 장학금을 좀 몰아서 줬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 전에 네. 퀴즈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수희 평론가 퀴즈 한번 내주시죠. 네, 네. 제가 오늘 틀렸기 때문에 네. 다른 분한테 제가 위탁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김유신 장군님한테. 알겠습니다. 김유신 장군님 전해 주시죠.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슈. 그 이유는 덴마크 정부가 이곳에 관한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을 매입하겠다며 관심을 표했슈.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정답. 덴마크의 영토긴 한데요. 세계 최대의 섬인 이곳. 네. 어느 섬인지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외부 장학금을 줘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노환중 전 양산 부산대 병원장, 현 네. 부산 의료원장이 있는데 네. 사실 이 논란이 예전에도 한번 불거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연이어서 지급하는데 부당함을 느꼈던 의전원의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이 있었는데 네. 한때 이 노환중 전 병원장이 부산대 병원장 공모 과정에서 이미 내정이 됐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네. 이때 부당함을 느꼈던 학생과 교수들이 임명을 막아달라라는 주장을 폈다라고 하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소문에 대해서 당시에 노 전 원장 측에서는 그냥 그 조 아무개 씨 몇 번이나 학업 포교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줬다라고 해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추가로 얘기가 나온 건 없는데 이제 해당 관계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 노 전 원장이 조 후보자와 가까웠다면은 실제로 부산대 병원장이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공모를 했지만은 최종 후보 2인에 들지 못하고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네.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의혹이 아닌 게 없군요. 뭐 모든 뭐 행동들이 다 또 언행들이 다 지금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어요.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후보자 딸 논문에는 학술적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요.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 학회가 학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직접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논문을 검토했는데 학술적,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10년 전에 학술 검토가 이미 끝난 논문을 재심사할 이유도 없다라고 합니다. 네. 학회에서는 보통 논문 내용이
과학적인 사실인지 데이터 조작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지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 저자 이름을 가린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심사위원에게 이 저자 이름이 노출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려둔다라고 합니다. 또한 제1저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 역시 논문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조 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했는지는 한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1저자로 등재될 과정에서 혹시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정확하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고 나온 상황은 아닌 것이죠. 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서민 교수, 예, 단국대학교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 저 일부에 나왔는데 네. 조국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단국대 의대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인턴 과정을 지내면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 이 과정에는 오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내일 결론은 어떻게 날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다음 소식도 조국 후보자 관련 소식인데요. 예. 이제 조국 후보자 일가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운영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 상환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공사 업체는 또 이제 조국 후보자 동생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또 참여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조국 후보자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전처죠. 전처가 공사비 상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웅동학원 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를 해서 그것이 네. 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이제 2006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웅동학원이 무변론을 한 상황에서 패소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거액의 채무가 발생을 하는 이런 소송을 두고도 이사회에서 아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예를 들면 2017년 소송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초까지 열렸던 이사회 회의록 전문이 있는데 예. 소송 관련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이 사안을 아예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서 아니 어떻게 이름만 올려놓고 이사 활동을 안 했네? 네. 왜 이름만 올렸지?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한 발짝 더 멀어졌다라는 느낌도 갖게 되네요. 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을 전해 주셔도 되지만 네. 이쯤에서 끝냅시다.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만약에 맞췄다면은 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틀렸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민혜한수. 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딸의 장학금 논란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웅동학원 논란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것,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뭐 공직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해 충돌 방지는 오해 직면 방지다. 네, 다시 한번 오해 직면 방지다. 오해 직면 방지.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이해 충돌 방지다라는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인사청문회는 조국 청문회지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남겨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세뉴스보세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20여일 만에 다시 만나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의 입장차를 재확인했지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지속에는 공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독가스처럼 피워놓고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조국 후보 아버지의 비석이 이렇게 있는데 며느리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묘지 찾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 시점은 2013년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시점으로부터도 4년이나 경과된 때입니다. 이혼한 며느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또 어떤 기발한 거짓말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선친 묘소를 취재해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중. 이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반응.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진태 의원의 소신을 엿들어보자면 2014년 6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 공직 후보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뭐 장관 시켜주세요, 총리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다 앉혀놓고 그렇게 모욕에다가 인신 공격을 받을 이유가 하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서 경찰서 가보세요. 요새 그렇게 하는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그 아주 망신주기 청문회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검증은 하되 마녀 사냥은 안 된다는 김진태 의원. 물론 검증해야 됩니다. 도덕성 검증. 뭐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주객이 전도됐다. 이제는 어떤 후보가 올라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저걸 어떻게 흔들어서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아주 더 심해져가지고요. 그냥 후보에 대한 마녀 사냥, 후보를 불태우기 수준까지로 이제는 비화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김진태 의원. 지금 이걸 이제 저희는 대안으로 이런 좀 도덕성에 관한 거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하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비르고 말기식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보자 가족까지 이 재단이 되는데요. 이런 게 한번 제기가 되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비공개로 아주 치밀하고 신중하게 거기서 좀 검증을 하자는 얘기고요. 거듭 강조하는 말,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다. 가족 또한 죄인이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직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해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필요해서 좀 그 쓰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다.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치 범죄인처럼 그렇게 뭐 호통치고 모욕감을 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후보의 가족까지 그 프라이버시에 그런 상처를 입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진태 의원 인터뷰는 2014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이야기. 그땐 그랬지. I wanna know 이 고통은 언제까지일지 wanna know 시간이 가면 달라질지 wanna know 그게 알고 싶어 wanna know I want to know I wanna know TV를 보네 어김없이 내 머리는 같은 질문에 이르고네 그각은 얇은 7시간은 뭘로 채워졌을지 계속 인간은 혐오를 하게 되네 믿지 않게 되네 이들과 저들의 목숨에 값에 대해 그들은 달리 보고 있는 듯해 생각하기도 싫은가 중증이 갖다 대네 I wanna know 원치 않은 인생의 이유를 묻고 분노하는 게 왜 욕먹을 일이 되어야 했는지 혹시 그것마저도 치밀한 누군가에게 왜 I wanna know 이 상태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가는지 I wanna know 다 다른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I wanna know 이 고통은 언제까지일지 wanna know 시간이 가면 달라질지 wanna know 그게 알고 싶어 wanna know I want to know Yeah I know 광장에 모인 모두가 그를 혐오한다는 것을 알아도 Yeah I know
그가의 써인 것을 걸고 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도 말 안 되는 거 작동 안 되는 거 산이에게 미안하지만 싸대는 더 해상도 높은 비전으로 가야만 한다는 건 물론은 원에 관해서 너에게 순 없지 마라 말은 해야겠어 오케이 이 시국에 자세하겠다 들어가면 내 손해겠지만 혐오이다는 눈에 뵙고 싶진 않은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올해인 난 작년에 나와 다른 곳에 와 있으니까 We live, we learn 내가 다시 음주운전 안 하는 것처럼 사람은 바뀌는 거니까 I wanna know 이 고통은 언제까지일지 wanna know 시간이 가면 달라질지 wanna know 그게 알고 싶어 wanna know I want to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버벌진트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버벌진트 본명이 김진태 아티스트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그린란드였죠. 그린란드. 많은 분들이 맞히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8번 쓰시는 분 월미도. 자, 7097번 쓰시는 분 알라스카. 자, 그리고 8530번 쓰시는 분 아이슬란드.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9063번 쓰시는 분 라라랜드. 네. 자, 9192번 쓰시는 분 그린벨트. 네. 그리고 케이케님 정답 독도. 아, 독도를 팔라고 하면 팔 수가 있겠습니까? 네. 1637번 쓰시는 분 그린라이트. 네. 그리고 원필주님. 아, 이거 어떡하죠? 한글로 풀면 이렇게 되는데 녹색지대 틀렸습니다. 네. 1529번 쓰시는 분 그린란드야요. 선물 한 개 쏴주시오. 네.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린란드. 2356번 쓰시는 분 정답 그린란드입니다.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갑자기 제주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84번 쓰시는 분 정답 그린란드.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일석이조 퀴즈 도전합니다. 퇴근길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풋고추 쫑쫑 썰어 넣은 호박 부침개. 아이고 참. 갑자기 군침 돌게 만드시네요. 자, 그린란드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자, 오늘 모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늘 콩나물 볼펜 들고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국회에 있다 왔고요. 방금 전에 저희 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이야기 나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 뭐 이런 질타의 목소리. 그리고 민심이 지금 상당히 좀 악화돼 가고 있으니, 뭐 하여튼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대비해 보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까? 우선은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과장돼 있거나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꼼꼼하게 청문회 준비를 하자라는 쪽으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네. 예. 저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해서 특히 20대, 30대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한다. 이런 또 보도가 혹은 진보 신문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굉장히 좀 아쉽고 아프죠.
그리고 이제 국민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 당연히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은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그 논문 관련돼서 책임 저자로 하셨던 교수님들도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야당의 의혹 제기는 검찰 개혁에 힘을 빼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패스트 트랙으로 사개특위에서 계류돼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네네. 공수처 법안이 지금 그 처리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힘있게 추진해 왔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논의가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네네. 이런 의심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오늘 그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는데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네네. 물리적 그 저지를 회의를 했던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가 아무래도 자당에게는 불리하니까 네.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대응한 적이 없는데 네네네. 당 차원의 TF를 만들고 네. 청문회 일정은 합의를 안 하면서 계속 외부에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전과 다름의 이유는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네. 다시 그 조국 후보자 딸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뭐 각종 특혜 의혹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보다 심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분노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정유라 씨 케이스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겁니다. 어떤 구분점이 아시다시피 있습니까? 이제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이화여대에서 승마의 경우에는 개인전 순위만 평가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단체전 성적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선 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의 영향력이 작용을 했었고, 특히 이제 관련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연구 과제들이 이제 이화여대에 많이 이제 가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불편해하실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이나 또는 입학 전형에 조국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야당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주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하고 똑같다. 이 부분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레임이다. 예.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안 잡힌 것 같은데 그 자유한국당은 왜 청문회 일정을 합의를 안 해주는 건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인 경우에는 청문회 일정을 잡고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 임박해서 보통은 이런 의혹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청문회 일정은 전혀 합의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 정치적 의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라든지 또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이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장외투쟁을 정권의 좌파 폭정을 막기 위해 벌이는 구국투쟁이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한숨을 쉬셨네요. 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몇 개의 법안을 지정한 이후에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네. 이제는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청문 절차를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심의돼서 좀 통과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내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한 2조 원 가까운 규모로 네. 부품 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원합니다. 네.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 거죠. 네. 네. 김수민 평론가가 방금 전에 네. 제 코너에서 장외 집회하는 그 시간에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어떻겠냐. 좋은 방안 아닙니까?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럼 장외투쟁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의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고려하시려고요? 예. 오늘 아주 특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장외 집회하는 시간에 집회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해야죠. 그 시간에 그래야 회의하러 올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여당이 정개특위 카드를 꺼내 들게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장외투쟁 강행으로 맞받을 수 있고, 아이고 이거 뭐 전국이 뭐 갈피를 못 잡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하고 이 정개특위에서의 어떤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이라는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정개특위에서의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청문회는 이제 청문회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어요. 네. 국회법에 아시겠지만 청문에 관련돼서 열어달라고 정부가 요청을 보내오면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20일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하기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또 그거대로 스케줄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된 논의도 안 하겠다. 법에 정해져 있는 지금 기간조차 청문 관련된 기간도 지금 안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좀 그 부분이 답답한 거죠. 예. 박주민 의원께서는 세월호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내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제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인지. 지금 그 1차 특조위가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양 이제 위원회에서 조사했고 했던 내용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남은 진상규명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이 시기에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주로 짚게 될 거고, 아울러서 이제 뭐 향후에 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런 내용까지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바로 그때 왜 국가는 구조하지 않았는가 이건데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래서 풀려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 1심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요. 법원의 이런 판단, 이거 뭐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판결에 대해서 저도 좀 비판적으로 보지만 많은 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개하는 과정에서 두 줄을 쭉쭉 긋고 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조차도 그
서류가 공개됐을 때 어떻게 저렇게 지침을 바꾸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적으로 개정됐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관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연 판결이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아마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다투지 않을까. 네. 또 잘 다퉈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국회의원 24시 이 코너에 출연하셨을 때 네. 민주당 내에 자체적인 정치개혁 특위인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열게 됐고 맞습니다. 또 거기 위원장을 맡게 됐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국회혁신특위 어떻게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과제를 정리하는 것은 완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8일쯤에는 그 과제 중에 하나인 국민소환제 관련돼서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결이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정감사 이후에는 입법을 위한 활동, 그다음에 국민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전국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좀 그 입법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핫쌤님, 박주민 의원 피곤해 보이시네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유, 피곤하시죠?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방문을 했는데 현장 방문이 저 지방에 있었습니다. 네. 뭐 지방에 갔다 오고 또 서울에 와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된 뭐 여러 회의도 했었고 법사위원이시죠? 예, 법사위원이자 또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회의를 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게 됩니다. 그 뭘 질문하실 거예요? 청문회 열리면? 청문회 열리면요. 네. 뭐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책 네. 관련돼서도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법률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산만하고 또 효율적으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과거부터 이제 조국 후보자가 해왔었거든요. 이런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질문하고 싶고요. 정책적으로는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된 수사라든지 또는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견해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 막 공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증 안 된 공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는 또 이런 공세들에 대한 해명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주민 최고위원 국회의원 24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고요. 자,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6시 40분에서 막 41분 됐네요.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퇴근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양방향 다 통행량이 많은데요. 특히 정체가 긴 구간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구리 방향으로 일산에서 송내까지나 서안암에서 토평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일산 쪽은 광암터널부터 판교 지나 청계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또 안현분기점부터는 송내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나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남북권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김해 방향으로는 냉정분기점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3km 구간 정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마포대로 공덕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 더 민주당사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요즘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썰,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다의 눈뜰 시간. 귀가 솔깃해지는 재미있는 시사 이야기, 시사와 수다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수다 최강자 둘 모였다. 양지열의 양, 이연경의 언, 둘이 모여서 양언이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실수를 해서 아예 안 시키시는군요, 이제. 뭘요? 지난번에는 그렇죠. 양절의 양을 제가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제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예. 네. 아니 누구시더라? 잊으셨습니까? 예. 자, 네.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요. 조국 후보자 논란 너무 뜨거워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슈를 다 삼켰어요. 네, 그러게요. 대한민국에 이 이슈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치열하고 또 조국 후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대치 이런 것도 좀 상징적인 게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쪽 의견과 반대하는 쪽 의견 이걸 한번 좀 두루두루 살펴본다고 하셨어요. 예. 일단 옹호하는 쪽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 요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수시 준비를 하니까 전형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수시주는 쓰는 쪽에서는 논문 쓰는 걸 권장하고 있다라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 조국 이제 가정사를 떠나서 사법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추이기 때문에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밖에 안 들리잖아요. 청문회 후보자 지금 7명입니다. 7명이에요. 나머지 분들 심하게 소외감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 또 다행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분의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 편인데 신중하게 좀 지켜보자. 가짜 뉴스와 많은 의혹들 때문에 진실을 좀 찾아보자. 높은 수준의 국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언론들이 막 산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이런 의혹 보도들 이거 진실 아닌 거 많아요. 가짜 뉴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따라가기가 곤란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잘못까지는 모르겠는데 후속 보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후속 보도도 없고 가끔 요즘 보면 저도 이제 기자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기자분들이 요즘은 이제 추리 소설을 즐겨 쓰시는 것 같아서 뭐 의혹이 있다 이거면 다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다. 언제부터 기자가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언론이 사실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만한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자유가 허락이 돼 있긴 한데요. 요즘은 좀 새로운 구조가 탄생을 했어요. 그 SNS나 플랫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딱 뭐라고 말하진 않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면 무슨 차를 탄다더라. 그럼 SNS에 막 퍼날라요. 그럼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언론이 받았습니다. 그럼 유튜버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확대 재생산 구조가 약간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물론 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걸 철저히 해달라는 게 저도 바라고 싶은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가짜 뉴스가 틈새 지금 틈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 조국 후보자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쪽 의견도 한번 종합해 보죠. 네, 대략 이런 겁니다.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을 실망시킨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건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대학 시절 내내 의학원 교육인문검사 미트라고 하는 보겠다고 열심히 머리 세매고 눈물나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까지 뛰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가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와 그의 가족에 제기된 논란이 사실이라면 지금 정부의 모토와 달리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던 것이라며 결국 정의롭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SNS 이 정치인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말은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까지도 그게 아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했던 내용들과 현재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을 표출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앞서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쪽 의견 살펴보자고 했는데 아직 임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명이 된 거죠. 지명. 아니 청문회도 아직 날짜가 안 잡혀서. 자,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그 젊은 층들의 지금 뭐 탈감, 분노 이게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 젊은 층하고 이제 학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제 딸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뜨겁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좀 부적절했다. 분명히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그럼 그 논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법의 열쇠처럼 다 풀려버렸느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뭐 비판하는 쪽에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거 하나 덕분에 네. 대학도 그냥 프리로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갔고 의학 전문 대학원도 그냥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또 가장 언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의학 논문이다라는 게 제목이 되다 보니까 아니 무슨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을 어떻게 쓰냐. 근데 이거는 그 논문을 썼던 지도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의학을 관련해서 썼다고 올려준 게 아니라 영어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네. 논문을. 근데 네. 이게 보통 이게 영어 번역을 잘못하면 어설프게 하면 해외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데 그 영어 쪽이 뛰어나서 나는 그걸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의학 논문이라는 걸로 이게 대학을 들어갔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당 대학에서도 전형 과정에서 과학영재라는 그런 쪽으로 뽑은 게 아니라 세계화 선도 네. 그러니까 외국어 잘한다고 뽑은 거였기 때문에 네. 그 논문이 기여를 했다고 아직은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없어요. 네. 그것도 뭐 당연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는 그 논문을 제출도 안 했는데 이런 게 다 마치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해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면서 뭐 심지어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 종류라는 말이라도 탔지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드는데 모르겠어요. 조국 전 후보자의 딸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만 좀 안타까워요. 그녀도 분명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명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입시 전문가가 인터뷰한 평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네.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는 건 아는 지인이 아니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불법은 아니지만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케이스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네. 이제 흔히 아이 명문대 보낼 때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 재력 뭐 이런 얘기를 한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맞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저는 조국 후보자가 진보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친구가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을 최종 면접을 두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었어요. 아빠 몰랐어요. 시험 보러 온지도. 그런데 마지막 최종 면접을 앞두고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나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내가 그만둘까 네가 포기할래. 오. 그래서 그 딸이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공중파 아나운서가 못 되고 다른 방송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보냈는데 그거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KBS예요? 예. 그리고 제 지인의 얘기인데요. 예. 조국 교수에게,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가 원했던 수준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제 지인의 얘기여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실망은 당연한 얘기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직은 그것만 가지고 이제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을 얘기할 정도로 뭔가 치명적으로 보기에는 좀 억울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그 팩트 체크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 뭐 야당이나 언론 쪽에서 조국 후보자 이거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짚은 것 중에서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말씀드린 그 딸과 관련돼서도 벌써 뭐 부정입시다, 업무방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뭐 고발도 한다라고 하죠. 네. 근데 현재까지로 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방해가 되려면 네. 뭔가 이제 우리 조국 그 후보자가 그 해당 대학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끼친다든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한다든가. 예. 근데 이제 서울대 교수였지 민정수석은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서울대 교수가 다른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 딸을 어떻게 해달라, 뭐 그건 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아니 뭐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다 해가지고 우리 딸 입사시켜달라 그런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건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그때는 민정수석이 아니었잖아요. 예. 박근혜 정권 때요. 박근혜 정권 때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저는 무엇보다 이 대학교 입학사정관 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논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명문대
그렇게 쉽게 입시를 시켜준단 말이야.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장학금 받은 부분도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저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왜 이분이 이 교수가 지도교수가 장학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네. 조국 그냥 서울대 교수 때 그때 잘 보이려고 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좀 명확한 부분이 없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나온 얘기들이 뭐 사모펀드 사모펀드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증권사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뭐 명확하게 뭐가 떨어진 게 있냐? 사모펀드라는 건 원래 복잡하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개 모집이 공모고 사적으로 모으는 게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법적으로 건드리는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뭔가 이상하고 뭔가 알려지지 않은 회사이고 이런 게 그냥 사모펀드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물론 거기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뚜렷한 혐의점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각 6시 53분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로 봤을 때 범법 비슷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불법성이 여부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저는. 네, 근데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는 그 논문의 소속을 자녀의 소속을 밝힐 때 고등학생이라고 밝히지 않고 뭐 연구소 소속이라고 밝혔다든지 뭐 어디 학과 소속이라고 밝혔다든지 하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조국 후보자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건 이제 그래서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한국의사협회에서 그 해당 교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겠다 윤리위원회에 하겠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여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저도 규명돼야 할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규명되기 전에 너무 막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의 뭐 기총소 난사하듯이 그래요. JH 김님 말씀이 진보 쪽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나오려면 먼저 4대 성인 반열에 올라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이영경 의원 얘기한 것처럼 기대가 너무 커서 또 그런 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높이 보면 또 힘들죠. 네. 5145번 쓰시는 분 하루 종일 조국 얘기 지겨워 죽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지겨워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람의 그 도덕성이나 뭐 자격 또 자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겹게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그 시시각각 나오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용성님, 법을 아는 분이 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법성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네,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일 의혹인 게 딸 쪽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을 쓴 건 맞는데 또 수시라고 하는 특별 전형 과정에 명확히 있는 절차거든요. 그걸 없는 걸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 문제는 정말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고요. 모든 학부모들의 그런 마음에 이게 과연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두려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만든다. 또 저쪽에서는 너는 진보 진영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아이돌 엄마님 청문회 빨리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호재니까 자꾸 밖에 놔둔 채 공격하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해서 빨리 좀 듣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발적인 이런저런 뭐 억측과 의혹들 이런 것들 한 자리에서 규명해버리자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현경 방송위원,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언 이설과 함께 김용민. 네, 내일 약속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